안녕하세요.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온다는 거를 언제 가장 실감하시나요? 저는 언젠가부터요,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을 보면, 또 한 해가 갔네, 또 다른 새해가 오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절절히 실감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책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매년 이 책이 그 새해에 새로운 트렌드를 또 공표하고 또 왜 이런 트렌드들이 예측되는지 또 어떤 한 해가 될 건지에 대한 되게 전망을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다양한 연구,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이잖아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2021년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님과 그 팀이 함께 또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되게 좀 체계적이고 더 꽉 차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좀 올해는 보통 새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한 번씩 봤었는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이 불확실한 상황이 변하고 거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에 좀 미리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칭룸에서는요, 2021년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소개하는 트렌드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그 활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이 책을 주도해서 집필을 하고 계시고요. 벌써 13년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1년에 모든 국민의 어떤 국민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책이 돼버렸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워낙에 강의도 잘하시고 또 젠틀하시고 핸섬하시고 해서 항상 수강 신청하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었어요. 그 당시엔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청강을 요청해서 한번 저 청강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되게 나이스하게 얼마든지 들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여전히 올해는 방송, 유튜브 등에서 김난도 교수님이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 공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요, 매년 습관처럼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계신 팬층, 당연히 보실 거고요. 또 앞으로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좀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서 이거를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책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선 이제 매년 트렌드들이 이제 공유되고 또 보고되고 또 예측됨에 따라서 올해 2020년에 그러니까 이미 공표되었었던 트렌드들을 조금 어떻게 했는지 회고하는 세션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2021년이죠. 네, 2021년에 새로운 트렌드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전망이 가능한지, 어떠한 흐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많은 사례들하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코칭룸에서는요,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Vnomics예요. 여기서 V라는 거는 바로 바이러스를 뜻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2021년의 이 책은 이 저자들이 서문에서도 이런 고민을 공유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코로나에 대한 그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에 중점으로 어떤 책의 전반적인 그 메인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그만큼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 변화하고 또 다른 유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흔적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브이노믹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역시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 경제의 상황, 뭐 소비의 형태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레이어드 홈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이 집콕이었잖아요. 네, 모든 것들을 다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고 SNS를 하고 하는 시간들도 점점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앞으로 집이라는 곳이 일도 할 수도 있지만 휴식을 또 취해야 되고, 또 그 밖에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역할함에 따라서 레이어드가 여러 개의 옷들을 이렇게 겹쳐 있는 것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홈이라는 개념도 되게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 퀴즈예요. 네, 딱 느낌 오시죠? 요즘 이제 플렉스 명품에 열광하는 뭐 밀레니얼 세대, 뭐 Z세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소비자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그래서 이들의 소비는 되게 대범하고 대담하고 또 그러면서 소비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퀴즈가 앞으로 소비 생활에서의 되게 메인 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퀴즈에 대한 소개도 전 되게 흥미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거더라고요. 피보팅이라는 말이 저도 조금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스포츠에서 이렇게 축을 바꿔서 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보팅이라는 건 그만큼 축을 바꾼다는 건 되게 유연하게, 과감하게 내가 하고 있는 업들을 변종하고 변형하고 또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따지고 또 어떨까 예측해서 시나리오 짜고 할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변화를 시도하고 또 거기에 또 실패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 트렌드를 오히려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트렌드에서 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저희들의 어떤 뭐 교육이라던가 뭐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모든 것들이 너무 막 크게 바뀌었잖아요. 여행, 뭐 어떤 업종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없는데,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업종마다 새로운 시도들을 과감하게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 과감해지고 더 전투적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요, 롤코 라이프예요. 롤코 라이프는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새롭게 이렇게 조금 미는 약간 신조어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이제 즐겨 타는 이제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롤코 라이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이제 타면 그때는 어때요? 되게 막 즐겁잖아요. 다이나믹하고 막. 그러다가 그 순간이 딱 끝나면 어떻죠? 계속 반복해서 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타잖아요.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다이나믹한 그 형태의 소비층, 그리고 그런 게 아까 자본주의 퀴즈 이들하고도 연계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무슨 챌린지 해서 무슨 뭐 춤추는 챌린지라던가 뭐 그다음에 되게 많잖아요. 덕분에 챌린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밈처럼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막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또 그러다가 또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점점 되게 그 유행이라는 게 빨라지고 또 짧아진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롤코 라이프 앞으로 되게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오하운. 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걸 줄여서 오하운이라고 하는데, 올해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등산하면은 5, 60대 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이상 막 산악회 이러면서 이제 했다면, 최근에는 정말 산에 가도 20, 30대의 젊은 층이 더 많고, 또 남자보다 여성이 또 어떤 커뮤니티는, 정말 등산 커뮤니티는 더 많기도 하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운동도 되게 트렌드가 뭐 예전에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러한 이제 단조로운 것을 또 넘어서 되게 다양하게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 가족들 이 범위를 넘어서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번씩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플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홈트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건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측면, 자기 관리 측면도 있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또 뭐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져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통한 되게 멀티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 강력하게 저도 좀 더 느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N차 신상이에요. N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상 새로운 이제 그 뉴 아이템들을 갖게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당근마켓이라던가 뭐 이전에는 뭐 중고나라 네, 이러한 것들이 뭐 당근마켓 등 되게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파는 거 리셀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플들이 되게 더 많아지고 또 실제 그런 구매나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돈 아끼려고 돈이 없으면 아니면 돈이 정말 급할 때 내가 중요한 걸 되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그게 더 이상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가 물건을 사서 이제 사용하고 또 다른 가치를 찾고 네 그래서 이제 그 N차 신상이라는 거 N차 그러니까 계속해서 2차로 팔고 또 3차로 팔고 4차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래하는 그 개념 자체가 중고의 어떤 의미 자체가 조금 퇴색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들을 더한 그래서 N차 신상이라는 말 네, 이거 좀 신선했었어요. 네.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요, CX 유니버스라는 건데요. CX라는 거는 뭐 커스터머 엑스퍼리언스라고 해서 CX, 뭐 클라이언트 엑스퍼리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객 경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마블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마블 영화의 어떤 그 히어로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블이 가진 어떤 히어로나 인간에 대한 어떤 세계관까지도 우리가 되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유하고 감동받고 또 그걸 지지하게 되는 팬층이 엄청 크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든 이런 고객들의 경험 되게 중요하고 이 고객들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팬덤이 되고 또 하나의 트렌드나 어떤 컬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 다양한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연계를 하는 제품, 그 다음에 뭐 행사,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X 유니버스라는 좀 거창한 트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레이블링 게임이에요. 레이블이라는 거는 좀 뭔가에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유난히 그 MBTI가 엄청나게 인기 많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전히 MBTI 유형별로 해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또 그 MBTI 뿐만 아니라 꼰대 유형 검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갑자기 심리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큰 변화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되게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에 만족하면 돼. 라는 이제 그 사회적인 흐름이 되게 많이 변해서 자유로워졌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나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정말 내면적으로 사실은 오히려 자기 성찰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런 진단, 심리 유형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또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하고 또 같이 만나면 좋은지,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나를 수식하는 뭔가를 찾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진단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혹은 제품을 통해서 나는 이런 루이비통을 되게 잘 어울리는, 난 루이비통, 인간 루이비통이야. 이런 식으로의 표현들이 이제 레이블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재미있는 심리 검사나 심리 진단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당분간 유행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코칭룸에서도 그런 진단들 많이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휴먼 터치예요. 네. 올해 여러분들도 진짜 지겹게 뭐 학생분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대학 수업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뭐 기업에 계신 뭐 분들도 많은 회의가 줌이라든가 웹엑스라든가 정말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줌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는데 자꾸 이 화면에서, 또 화면은 사실 또 내가 보이잖아요. 나도 어색하고,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좀 좌절감 또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여전히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언컨택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공감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숨결이나 손길 되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휴먼 터치라는 말이 약간 저는 이전하고 다르게, 이전에는 뭐 다 아는 소리 하네 약간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도 그 언컨택트를 조금 느껴서 그런지 조금 더 크게 울림이 있게 다가왔어요. 훨씬 더 공감도 많이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총 10가지의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제시된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 예측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소외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 사례들, 또 그런 연구들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 경제의 흐름,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의 흐름, 또 우리 삶의 어떤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작, 코칭룸에서 코치 서진과 함께 해주세요.